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가 개파락을 신나게 하고 나서 그걸 다 되돌려 주면서 거의 양봉까지 나타냈기 때문에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을 저는 오늘 상당 부분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오늘 시장이 아쉬웠던 하루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중국 항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4.5%가 상승을 했고 뭐 여타 아시아 증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다 보니까 국내 증시만 유독 좀 약한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시장에서는 이제 1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우리 수출 데이터에 의한 하락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춰서 그간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가도 또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일정 부분 환율이 많이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환차익이 발생을 해서 그에 따른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형 우량주 단에서 그런 모습이 좀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 만기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저는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시장 관망하고 공격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지 않으며 이럴 때는 뭐 돈을 벌기보다는 약간 좀 회피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장 플로어를 그냥 느끼면서 시장 방향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가졌으면 하네요. 또한 이번 주 후반이 돼야 뭔가 이제 일정이라든지 맞는 종목군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가 아주 좋았죠. 사실 시가의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갭을 그렇게 높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주를 베팅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대형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매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 내에서는 그닥 재미를 보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캐리소프트 시간 외에 좀 매수를 해서 뭐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오늘 장이 녹록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시장, 선물옵션 만기 전까진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리오프닝을 제외하면 마땅한 테마가 없는 하루의 장세가 연출되었다. 라고 오늘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뭐 중국 소비주를 제외하면 뭐 정시 테마주가 좀 일부 움직였고 뭐 셀로메이드 뭐 단순하게 특허 등록했다라는 이슈로 뭐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탐탁지 못한 종목이었고요. 모아데이터,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쇼커버링에 의한 반등이기 때문에 마땅히 종목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 오늘 정말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딩 영역에서야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의미를 가지고 이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조금 들어가기에는 재료적 가치라든지 수급적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잠시 환율을 좀 한번 보면 1,300원이 완전히 깨지고 지금 1290원대 환율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시장에 좋은데 이상하게도 시장의 환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주들이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겹쳐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에요. 오늘 보면 장 초반에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계단식 하락을 끝내 했는데요. 이 10시 반 이때 올라갔던 것도 상해 항생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그에 따라서 좀 같이 치고 올라간 부분이지 이 이후에는 항생이 올라가든 말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밀려버렸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전주 국내 증시는 조정 장세를 보이며 마무리되었던 반면 미 증시는 개파락 이후 그래도 이를 극복하면서
반등해주며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크게 문제될 요지는 크지 않았던 기본적인 상황에서 금일장이 되었는데요. 적어도 플러스 마감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시장 상황인데 국내 증시만 매우 재미없고 지지부진한 하루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은 사실 변한 게 크게 없고 긴축은 지속되며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그나마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며칠간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나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 또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점이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쌍봉을 맞고 옆으로 기고 있고요. 이따 차트를 한번 보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 아침에도 회원님들하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차트의 모양새가 조금 지켜봐야 될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꺾이자마자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섹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장중에 대응하면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수도 쌍봉인데 삼성전자도 쌍봉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주도 대형주의 상태가 매우 제가 볼 때는 불량한 상태에서 하위 중소형주들도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평소보다 비중을 줄이고 먹을 것이 있어 보여도 좀 참아보면서 시장 방향성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높을 때도 지속 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들의 환차익이 이미 10% 이상 발생한 가운데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조금 더 천천히 보는 것도 그리 괜찮지 않나. 괜찮다면 정상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메타버스 섹터가 저도 이 아침에 나왔던 애플의 이 기사죠.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기사가 아침에 이 기사가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저는 확인을 좀 못했는데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좀 봤었는데요. 일단 애플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MR 헤드셋 출하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커뮤니티에서 지난번에는 1분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말이 나와서 일단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줬는데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제는 진입하기가 매우 부담되는 위치였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정을 보면 분명히 좀 노려보고 싶다라는 섹터가 메타버스 XR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예정대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진입을 고려해 볼 계획이고요. 일단 악재가 떨어졌죠. 일단 시장에 악재가 출현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늘 떨어질 때 칼처럼 떨어지는 게 고점에서 잡았다면 정말로 어려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악재의 출현이라 조금 지켜보면서 당연히 하락이 멈추는 자리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이슈가 이낙연 관련주나 김동연 관련주로 좀 움직였다면 오늘은 거의 뭐 한동훈 관련주가 오후장을 주도하다시피 거의 이제 시장에 완전히 그 종목군을 형성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은 좀 대선하고 이르다 보니까 저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종목군들을 매매를 안 했던 거였습니다. 즉 위의 섹터를 제외하면 과연 오늘 시장 정상적인 친구들이 있었나 생각도 들고 그닥 재미없는 시장이었구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중국 소비주, 네, 대형주 위주로 지금 쇼커버링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수급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중국에서 이제 방역 관련해서 10대 지침에 대한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캐리소프트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종목인데 이거는 한번 내일 지켜보죠. 차트를 좀 보면서요. 자,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 좋았던 종목군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잘 기다려 보는 전략으로 좀 볼게요. 오늘 종목을 제가 많이 안 적은 게 워낙 종목군들이 지금 볼 게 많이 없어서 일단 종목을 좀 안 적었고, 테마군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모습이 좀 확인이 된다든지 했을 때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 단 24종목뿐이 나오지 않았고요. 의미 있는 종목군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정도가 거래 대금이 조금 터지면서 오늘 우상향도 견조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카카오페이가 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저는 뭐, 이 교통카드 결제하는 로아 모빌리티를 인수한다. 이게 카카오페이와 시너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면서 교통카드 회사를 인수한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종목이 오늘 카카오페이였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셀로메드 강했고, 모아데이터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태평양물산은 호실적에 의해서 강한 종목이고, 나머지 보면 전부 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는 전부 다 또 이 한동훈 관련주로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교통카드 업체, 로카 모빌리티 인수, 참 말이 안 되는 지금 흐름이고, 중국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시장의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지수 한번 보죠. 지수 한번 일단 코스닥 먼저 보면요. 코스닥은 쌍봉은 찍지는 않았습니다. 쌍봉은 찍지 않았고, 이 저항권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약간 애매한 흐름이다 보니까 뭐 박스권 하단에 온다든지 아니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일단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쐐기형이죠. 쐐기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변곡점이 나타날 시기라고 봅니다. 그 변곡점이 어디로 터지는지 먼저 확인이 저는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피 지수도 이 구간에서 쌍봉이 펼쳐진 가운데 옆으로 기고 있죠.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 깨고 내려올지 돌파할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코스피 지수나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 쌍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흐름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삼성전자도 방향을 확인해야 되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여기에서 좁은 구간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하고, 흔히 말하는 넥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넥라인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돌파가 돼야 시세가 다시 나오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빠진다면 나머지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도 전부 다 힘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반한 흐름이 지지부진한 형태다. 그리고 삼성 SDI 또한 헤드앤숄더가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흐름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형주들이 흐름이 썩 좋지는 않다라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의 대장주도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전부 다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구나 정도를 인지하고 있어야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뭔가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 중국 소비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꽉 채운 양봉으로 일단 좋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 더 올라가면 저항권에 부딪히게 되는데, 기관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좀 들어오지 않았나? 다른 걸 팔고 이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LG생활공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고, 오늘 호텔 신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모든 이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안 좋았던 종목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투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전부 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방향을 돌렸고, 이게 좀 더 이어진다면
좀 더 이어진다면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또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잘 지켜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페이가 거래 대금을 상당히 실으면서 좀 올라왔는데 뭐 주가의 위치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좌우지간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눌림에서 재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쏠리면서 많이 들어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강한 거래 대금이 실렸던 자리를,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자리,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고점과 저점 이런 구간들을 체크를 해놓고 좀 보면서 눌림 정도 봐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 합니다. 재료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 재료는 없다, 아니 없다가 맞네요. 재료가 없다 라고 보는 건 맞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다, 유동성이 좋다, 힘이 좋다, 이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 유동성이 좋다, 뭐 이 정도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워낙 종목들이 다 올랐죠.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청단 글로벌도 이미 바닥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된다, 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연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게 올랐습니다. 좀 약간 부담되는 구간이라 나중에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수급 종목으로 보면은 애경산업 수급 좀 좋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FMF 홀딩스라는 종목 지금 바닥권에서 얘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소비주에서 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목이 쉽게 안 꺾이네요. 오늘도 매매를 한두 차례 해서 또 수익권에서 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쉽게 안 꺾이고 있다,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FNF가 이 안에서 1등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캐리소프트는 카페에다가 제가 기사를 하나 올려놨던 종목이고, 내년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캐리와 아이들 이 영상에 대한 방영을 시작한다. 국내 먼저, 그 다음에 어디죠? 동남아에서, 그 다음에 2월 3월 달에 중국에서 방영을 하는데 그 방영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 좋고 종목이 좀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기술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상장 폐지는 안 당하니까 내년에 그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상장 폐지는 안 당한다. 기술특례 5년 해서 뭐 돈 없고 재무 안 좋고 그래도 상장 폐지는 없으니까 볼 수 있는 종목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끼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랐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방영되는 시점에 맞춰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 종목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2차전지 종목군들 많이 밀렸어요. 먼저 리튬부터 하나 볼게요. 그동안 시장에 대장 역할을 했던 하이드로 리튬 여기서 꺾이고 있죠. 조심해야 되고요. 금양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이런 자리에서 꺾여버리면 또 밀리니까, 과거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누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고 너무나 셌던 종목이지만은 이렇게 꺾여서 대반등하고 21선 꺾이면서 빠질 때는 이 넥라인이 깨지기 때문에 크게 빠져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의 리튬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 생각이 들고, 지난주 금요일날 인동첨단 소재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싹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종목군들을 따로 매매는 못 하겠고요. 찌라시로 올랐다 찌라시로 사라져버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회사 자체가 이게 리튬만 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다 라고 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좀 반락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뉴프렉스나 종목군들이 급락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급락이 상당히 세게 나와서 이런 아래 구간들, 말 그대로 이때 갭상승을 하고 만들었던 아일랜드 갭 구간까지 다 밀고 지금 내려왔는데
통상 이 종목이 움직였던 궤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형성을 하겠구나 정도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밀리면 밑에서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선익 시스템은 테마 성향이 강합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테마 성향이 강해서 밀리게 되면 끝까지 밀려버릴 수 있어서 이 종목은 좀 패스를 하고 보고 싶고요. 덱스터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덜 밀렸죠. 이렇게 밀리다가도 덱스터는 저는 아바타가 시장에 나오면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밑에 밀린다면 아래 구간에서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넥스트도 많이 밀렸는데 원래 계획은 지금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악재에 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밀리면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 언저리를 계획을 하고 좀 보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그 다음에 신한인터텍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뭐 21선 근처라든지 뭐 이런 구간을 노려볼 법하고요.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얘는 뭐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무거우니까 한정기술도 마찬가지고요. G2 파워가 꽤 차트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째 물량을 모으는 것인지 뭔지 수렴을 좀 하고 있다 정도. 재료만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재료만 나와주기를. 그리고 BHI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좀 많이 밀고 있는데요. 또 아래 구간까지 밀려준다면 저는 진입을 해볼 용의가 있는 종목이라 잘 보고 있습니다. BHI도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은 한 2개 정도 체크를 해놓고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라콘과 뭐 노을 뭐 한동 관련주로 또 오리콤 그 다음에 뭐 계속 강했던 오파스넷 등등이 올랐는데 사실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의 가장 히어로 종목이 사실상 오파스넷이었던 것 같네요. 오파스넷이었던 것 같고 뭐 내일장은 뭐 이거 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점 신경 쓰셔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재건을 하든 네옴시티를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변압기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급등을 해서 좀 버거운 구간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좀 내려와 준다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 일진전기도 있고 뭐 효성, 중공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시장이 좀 둔탁하고 좀 어렵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시장 자체가 3거래일 동안 조정이었고요. 올라갈 때는 갭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 기간에 좋은 종목을 기다려서 매수한다면 이 또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분들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케어젠 한번 보면요. 오늘 이제 매도는 좀 못했는데 13만 원을 좀 바라보고 좀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참 좋은 종목이고요. 뭐 매도가 된 이후에 또 눌린다면 다시 한번 케어제는 재진입을 해도 좋은 종목입니다. 프로스테롤리지 그걸 포함한 굉장히 지금 해외 쪽으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종목의 펀더멘탈이 매우 우수한 종목이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매일매일 종목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개별 성향으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종목군들 몇 개 보자면 모트렉스 12월 중에 사우디를 방한해서 추가 수주 논의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 구간에서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과 브라질의 경기가 있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